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세계지리 9강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문제 해설입니다. 1번 다음 글의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AC에서 고른 것은 어느 국가의 쌀, 밀, 옥수수 생산량은 그 국가의 자연환경과 관련이 깊다. 밀은 비교적 기온이 낮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온대기후 지역뿐만 아니라 건조기후 지역, 냉대기후 지역에서도 널리 재배된다. 쌀은 성장기에 기온이 높아야 하고 물이 많이 필요하므로 고온 다습한 시기가 나타나고 관계에 유리한 하천 주변의 평야지대가 재배에 유리하다. 옥수수는 기후 적응력이 커서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밀보다는 물이 많이 필요하고 내한성이 약하다. 이를 참고할 때 국가별 쌀, 밀, 옥수수의 생산량 합계에서 각 작물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AC 중 아프리카 케냐는 기역,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은 니은, 남부아시아의 방글라데시는 디귿에 해당한다. 방글라데시는 당연히 쌀이 주요 재배 작물이니까 디귿은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내용 설명을 보면 옥수수는 밀보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주로 재배하는 건 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케냐는 이게 수능 특강이나 그런데 공부를 하더라도 딱히 어떤 작물을 많이 재배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던 학생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하고 C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고 기억은 나머지 B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보시고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지도의 가나 국가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곡물 순 수출량 상위 국가군, 곡물 순 수입량 상위 국가군 중 하나임.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생산량도 많아야 되겠지만 농경지 면적 대비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수입국은 아무래도 그 반대로 경지 면적이 좁거나 아니면 인구가 많거나 그래서 식량,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될 거고요. 자, 가나가 어느 국가군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대표적인 곡물 수출 국가잖아요. 자, 그래서 가는 수출 국가군이고요. 나는 수입 국가군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가에는 2019년 밀과 옥수수의 최대 수출국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자,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아니, 미국이 아니죠.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나보다 1인당 경지 면적이 넓다. 그러니까 1인당 식량 생산량이 많은 거죠. 곡물 생산량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디귿 가는 나보다 가족 노동력 중심의 집약적 농업이 활발하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가족 노동력 중심의 집약적 농업은 쌀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곡물 순 수출량 10개국 안에 동남아시아 국가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쌀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나는 가보다 밀 재배 면적이 넓다. 반대죠. 자, 그래서 1번 기억 니은이 정답이네요. 자, 설명에서 하나 잘못된 거 바로 잡을게요. 자, 이제 옥수수의 최대 수출국은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에만 브라질이 미국을 살짝 꺾고 1등이 됐어요. 물론 한 10년 전쯤에도 한 해 반짝 브라질이 미국보다 옥수수를 더 많이 수출한 적이 있긴 한데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인데 그 차이는 굉장히 적어서 그냥 옥수수
수출량 1위는 미국 또는 브라질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은 미국이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를 되게 많이 생산해서 가축 사료로도 많이 쓰고요. 자기 나라에서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로도 많이 만들고요. 나머지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거고요. 자, 아무튼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19년 기준으로 옥수수 수출량 1위 국가는 브라질이다. 넘어갈게요. 3번 그래프는 가나다 지역의 A씨 식량 작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중 하나이고 A씨는 각각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자, 가나다를 봤더니요. 가가 생산량이 가장 많죠. 그걸 보고서 아시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아시아에서만 생산량이 되게 많죠. 그래서 C는 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하고 유럽을 구분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프리카랑 오세아니아는 뭐 이렇게 곡물 생산량이 식량 작물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식량 작물은 옥수수죠. 그 다음에 쌀하고 밀은 거의 같아서 뭐 순위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옥수수하고 밀하고 비교를 하면 옥수수가 밀보다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쌀은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A하고 B 중에 A의 생산량이 더 많죠. 그래서 A가 옥수수고요. 그 다음에 B가 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는 옥수수와 밀 중에 옥수수 중심. 그래서 나가 아메리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옥수수보다는 밀 생산량이 더 많고 밀 중심의 대륙이죠. 자, 그래서 다는 유럽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C는 쌀은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 유럽은 아메리카보다 밀 생산량이 많다. 옳은 설명. 뭐 2배 이상 많네요.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유럽은 나보다 아메리카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적다. 그 다음에 리을. 가에는 A, 옥수수의 생산량이 세계 최대인 국가가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 미국은 나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그림은 새 식량 작물의 주요 수출 국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 국가는 모두 아메리카에 위치함. 자, 이제 자료에서 각 작물별 세계 수출량 비율 3%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함. 자, 3%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똑같이 뭐 3% 정도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한 나라 1위 국가가 뭐 한 15%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2위 국가도 뭐 거의 비슷하게 차지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5번째, 6번째만 되더라도 비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3% 이상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나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가 나라는 밀이든 쌀이든 옥수수든 전부 다 3% 이상을 전 세계에서 차지한다. 자, 이 나라가 아메리카에 있다. 한 나라밖에 없죠. 미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 국가는 이제 보니까 옥수수만 3% 안에 들고 쌀이랑 밀은 3%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뭐 아르헨티나 뭐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 보니까 뭐 캐나다는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량 작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뭐 브라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는 미국이고요. 나는 브라질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나보다 2019년 옥수수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미국은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이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주로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1등인데 수출량은 뭐 브라질하고 물론 2019년 기준으로는 브라질보다 살짝 뒤지긴 했는데 어쨌든 생산량만큼 독보적인 1등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티귿 가는 나보다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조기후 지역의 면적 비율이 높다. 자, 미국은 서부 지역이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죠. 그에 비해서 브라질은 건조기후 지역이 거의 없고요. 자,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 리을 나는 브라질은 미국보다 밀, 옥수수, 쌀의 생산량 합계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국토 면적은 미국이 조금 더 넓은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열대우림이 워낙 넓어서 그래서 식량 생산량 자체는 미국이 더 많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그래프는 두 지역의 A시 식량 작물 재배 면적 비율과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생산량 비율, 재배 면적 비율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자, 아메리카에서 비율이 가장 적은 다른 두 작물하고 비교하면 너무 적죠. B가 쌀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B가 가장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 많죠. 그래서 쌀 맞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메리카는 옥수수 중심 대륙이에요. 자, 그래서 A가 옥수수가 되고요. C가 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A, B, C는 찾았고요. 그 다음에 가, 나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 식량 생산량. 생산량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거든요. 자, 그래서 옥수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쌀이 2등이고요. 그 다음에 밀이 가장 적죠. 그래서 옥수수는 재배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밀은 재배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봤더니 자, 가는 옥수수가 요만큼인데 나는 옥수수가 요만큼이죠. 그래서 가가 재배 면적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생산량이에요. 자, 그래서 그에 비해서 밀은 재배 면적은 요만큼인데 생산량은 요만큼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알고 있으면 가와 나가 각각 재배 면적, 그 다음에 생산량 비율이라는 거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보기 볼게요. 가는 재배 면적 비율, 나는 생산량 비율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니은 A는 B보다, 옥수수는 B,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국제 이동량은 밀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옥수수, 쌀은 국제 이동량이 굉장히 적죠. 두 작물에 비하면. 그 다음에 디귿 B는 쌀은 A보다, 옥수수보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는 양이 적다. 옥수수가 제일 많이 이용되죠. 그 다음에 리을 B는 C보다 세계의 재배 면적이 넓다. 쌀보다 밀이 훨씬 넓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6번 가다 지역 내 새 가축의 사육두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A, C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중 하나임. 자, 6번 문제는 출제하신 분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이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수능 특강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 냈느냐 찾아봤더니
그냥 올해 2022년 수능 완성에 그냥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하고서 뭐 거기서 문제를 냈으니까 뭐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수능 특강은 내용 중심으로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수능 완성은 뭐 내용이 많이 요약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걸 꼼꼼하게 하진 않거든요. 뭐 문제풀이 중심으로 보지. 아무튼 그래서 6번 문제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몰라서 그냥 아예 몰라서 정답을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 틀렸더라도 그냥 나온 거니까 올해 수능 보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지역별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 비율 제일 많은 건 당연히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유럽하고 아메리카 가운데서는 자, 유럽은 면적도 조금 좁고요.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면적이 넓죠. 그리고 인구 수가 좁은 면적에 꽤 많이 살다 보니까 뭐 가축을 뭐 많이 키우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가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자, 그 다음에 A, B, C는 참 일단 C는 뭐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은 소는 브라질이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만만치 않게 소를 많이 키우고 그에 비해서 건조 기후가 미국에는 조금 넓게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에서 양을 많이 키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C가 아메리카라는 건 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A하고 B가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구분하는 건 사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뭐 바로 앞에 있는 뭐 이게 수능 완성 내용 설명에 있는 그 자료를 봤다면 사실 봤어도 이걸 기억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봤다면 어쨌든 A하고 B를 구분할 것이고 그걸 미처 못 봤다면 뭐 모르는 거죠. 자, A가 아시아고요. B가 유럽이에요. 이걸 뭐 딱히 뭔가 포인트가 있어서 기억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수능 보기 전에 혹 이 문제 체크해뒀다가 한 번 더 보기 바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가나다하고 A, B, C하고 연결을 하면 정답은 2번이에요. 7번. 다음 자료는 AC 작물의 아프리카 내 생산량 비율과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는 각각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자, 7번 문제도 난도가 꽤 높죠. 아프리카는 사실 뭐 식량 작물에 있어서는 뭐 중요한 대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를 다 통틀어도 아프리카는 이게 전체적인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많은 대륙. 그 다음에 곡물 생산에는 그닥 적합하지 않은 대륙. 뭐 그 정도만 다루었지 아프리카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수능 완성에 보면 올해 수능 완성에 보면 역시 아프리카 내에서 어떤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지 그런 자료들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옥수수를 제일 많이 재배하고요. 자, 그래서 A는 옥수수예요. 그 다음에 쌀하고 밀은 사실은 뭐 이게 뭐가 쌀이든 뭐가 밀이든 뭐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게 쌀이고 그 다음에 밀은 가장 적다고는 하는데 참 이것도 조금은 난감하죠. 자, 아무튼 자 이제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은요. 이제 여기 마다가스카르나 알제리를 그냥 제시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자, 알제리 여기 나라 위치도 표시해줬네요. 자, 사하라 사막이 넓게 있고 자, 지중해 연안 쪽에는 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밀을 주로 재배하겠죠. 자, 그래서 C가 밀이라는 걸 알제리를 보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B가 이제 옥수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밀도 아니니까 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마다가스카르도 지금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뭐 열대 몬순 기후를 비롯해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강수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쌀을 주로 재배해요. 쌀을 재배해요. 참고로 마다가스카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건너간 인종이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쌀을 재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나 다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가는 세 가지 작물을 어쨌든 모두 많이 재배를 하고요. 나는 밀은 거의 재배하지 않고, 그다음에 다는 이제 쌀은 거의 재배하지 않는 거죠. 자,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교사나 강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뭐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꼼꼼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가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자, 이집트는 뭐 일단 여기 가나 다 세 국가, 옥수수는 뭐 만만치 않게 다 재배를 하니까 옥수수는 논외로 하고요. 이집트는 당연히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관계 농업 하잖아요. 밀 당연히 재배해요. 거기 사막이기도 하고 어쨌든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밀을 많이 재배하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나일강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일강 하구에 삼각주가 되게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쌀을 또 만만치 않게 재배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선생님이 조금 수업을 꼼꼼하게 할 때는 자세히 할 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쌀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뭐 수출하고 그러는데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에서 쌀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들도 정리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쌀을 좀 생산하고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산량도 아마 비슷하거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또 쌀을 꽤 많이 생산해요. 이탈리아 북부에 이제 포강 유역에 넓은 평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쌀을 꽤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집트는 쌀을 꽤 많이 생산을 하더라. 자, 그에 비해서 나는 쌀 생산량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중에 쌀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건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에티오피아예요. 쌀은 생장기에 고온 다습해야 되는데 열대 고산 기후는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잠시만요. 나가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다가 에티오피아가 되겠네요. 다가 에티오피아고요. 그 다음에 나가 이제 나이지리아가 될 텐데 나이지리아는 뭐 열대 우림, 뭐 열대 몬순, 아무튼 열대 기후에 해당하죠. 그래서 내한성이 강한 대신에 기온이 높은 데서는 재배하기 어려운 밀은 재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가가 이집트, 나가 나이지리아, 다가 에티오피아. 그런데 역시 7번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뭐 좀 난감하긴 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7번도 뭐 틀렸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용 정리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1번 A의 기원지는 옥수수의 기원지는 C 밀의 기원지보다 아프리카와 지리적 거리가 멀다. 자, 옥수수는 남아메리카 쪽 멕시코를 포함해가지고 거기가 기원지로 알려져 있고요. 밀은 지중해 연안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2번 B는 C보다 내한성 및 내건성이 우수하다. 설명 잘못됐죠. 그 다음 3번 가의 B는 이집트의 쌀은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이지리아의 B 쌀은 주로 나일강 삼각주에서 재배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 4번 에티오피아는 옥수수 생산량보다 밀 생산량이 더 많다. 에티오피아를 포함해서 가나다 모두는 아니고요. 에티오피아는 옥수수 생산량이 더 많네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밀, 쌀, 옥수수 순으로 생산량이 많다가 아니라 옥수수, 쌀, 밀 순으로 생산량이 많죠.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8번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중 하나임.
지역별 곡물 생산량 및 수출 수입량 비율하고 그 다음에 곡물 생산량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네요. 자, 곡물 생산량이 독보적으로 1등인 가장 많은 가는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수입량하고 수출량하고 봤더니 수입량이 더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를 이렇게 봤더니 나는 수출은 거의 하지 않고 수입은 그래도 꽤 많이 하죠. 그래서 식량 부족한 거잖아요. 많이.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는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자, 아메리카는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수출량하고 수입량하고 봤더니 수출량이 훨씬 많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 대륙을 구분하고 나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번, 가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아프리카가 더 높죠. 그 다음 2번, 가는 나보다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많다. 아메리카 쪽이 더 많이 소비하죠. 고기를 많이 먹죠. 그 다음 3번, 나는 가보다 벼농사에 유리한 충적 평야의 면적이 넓다. 아시아가 더 넓죠.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다. 설명 거꾸로 되어 있죠. 아메리카 쪽이 훨씬 넓어요. 그 다음 5번, 다는 가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많다. 자, 쌀하고 밀은 아시아 쪽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옥수수만큼은 아메리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죠. 9번, 그래프는 가다 가축의 국가별 사육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미국, 인도, 중국 중 하나임. 자, 제일 구분하기 쉬운 건 가네요. A 국가가 독보적인 1등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는 돼지이고요. A는 중국이 되겠네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건조 기후가 넓게 있는 나라가 이렇게 순위권에 있으니까 양이고요. 양 1등은 역시 중국, 양 2등은 인도죠. 인도가 이렇게 북서부 지방, 파키스탄이랑 가까운 쪽에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다는 소고요. 소 1등은 브라질, 2등은 인도. 그쵸?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순위권에 당연히 있지만 비국가가 이제 미국이 되겠네요. 미국.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라고 알고 있지만 과거에 무굴 제국이 인도에 있었잖아요.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돼지를 그렇게 사육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A는 중국, B는 미국, C는 인도, 가나 다는 각각 돼지, 양, 소.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의 사육 두수는 아니죠? 지금 문제를 약간 잘못 읽었네요. 선택지 볼게요. 돼지는 주로 건조기후 지역에서 유목이나 방목의 방식으로 사육된다. 이건 돼지가 아니라 양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건 다 옳은 설명이겠네요. 2번, 양은 식용뿐만 아니라 모직공업의 원료 생산을 위해서도 사육된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3번, 소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그 다음 4번, 세계 육류 생산량은 돼지, 소, 양 순으로 많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2019년 소의 사육 두수는 미국이 중국보다 많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네요. 10번, 지도는 세 가축의 국가별 육류 수출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브라질을 보면 한 가축만 수출을 하네요. 나하고 다는 거의 아예 없죠.
그래서 가는 소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봤더니 소가 2등, 그 다음에 나를 제일 많이 수출하네요. 그러면 나는 양이 되겠죠.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기후가 되게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럼 다는 이제 돼지가 될 거고요. 뭐 독일 소세지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미국도 돼지 많이 키우고요. 유럽 쪽에서 돼지를 생각보다 많이 키우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가는 소, 나는 양, 다는 돼지. 자, 1번 가. 소의 사육 두수는 아메리카가 유럽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소 1등은 브라질. 그 다음에 우리 바로 9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3등이 미국. 그래서 소는 아메리카가 유럽보다 더 많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나는, 양은 가. 소보다 육류의 국제 이동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소고기는 많이 이동해도 이제 양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를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뭐 양 젖이나 아니면 이렇게 털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도 많죠. 양보다 소가 육류 생산량이 더 많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3번 다는 돼지는 소보다 세계의 사육 두수는 적지만 육류 생산량은 많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4. 양고기의 수출량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에스파냐는 돼지고기의 수출량이 양고기의 수출량보다 많다. 뭐 가나다 구분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 9강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은 조금 난도가 높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렸다 그래서 너무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낯선 문제들은 이제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수능 전에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